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사그램 시간입니다. 자, 4월도 어느덧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5월 FOMC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자, 다음 달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폭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입장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의 왼쪽은 대표 매파 블러드 여는 총재이고요. 오른쪽은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의 모습인데요.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블러드 총재는 5월 FOMC에서 빅스텝 0.5% 인상을 주장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는 0.25% 인상, 베이비 스텝을 주장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연준 의원들 모두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은 두 총재 모두 일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죠.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자,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사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황사그램 시간입니다. 앞서 인사말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 경제나 이런 데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로 좀 위기가 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휩싸여 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 발 앞서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코노미스트 업라이즈의 빈센트님 모셔보고 미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넓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있네요. CNBC에서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 미국의 경기를 좀 안 좋게 본다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물 경기가 좀 이런 분위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설문조사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아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는 경제 주체들한테 현재 현황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작년 한 중반쯤 물어봤었다면 경기는 좋다라고 대답을 했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지금 이 시점에 물어봤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경제 상황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를 과연 어느 부분이 문제가 나면 문제가 있을까를 답습하려면 소비 경제를 봐야 됩니다. 소비 경제. 네, 미국 경제에서 약 한 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소득을 이루는 고용 지표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금리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비용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죠. 지금같이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한 지금의 탄탄한 아니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소비 경제가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이 확실히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경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기 침체에서 TV나 무슨 뭐 차를 바꾸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소비들이 미국 시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소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쓰는 필수 소비재 같은 네네. 경우는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먹고 쓰는 것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네, 일반적으로 소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줄여가는 소비들이 있죠. 네. 뭐 고가 제품뿐만 아니고 특히 자동차가 그것을 대변하는데요. 안 사죠. 예, 경기가 안 사거나? 좋은데 차 바꾸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네.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상당히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내구재 소비 중에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자동차가 과연 좋은 상황이냐, 소비가 탄력적으로 나타나느냐, 자, 제품의 그 양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고차 가격들이요.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하락세로 전환됐습니까? 네. 그럼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상승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네.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 둔화되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먹구름이 들이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테슬라도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테슬라 계속 좀 전기차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판매가 좀 덜 되니까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예, 예.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산업적인 위상을 봐야 됩니다. 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 중에서는 선도 기업이죠. 네네. 삼성전자의 감산도 상당히 이펙트가 있었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위치를 봤을 때 1등 기업입니다. 이 1등 기업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시장을 전부 다 잡아먹겠다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한 번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이 가격의 높음과 낮음이 제품의 판매량에 어느 정도 직격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에 들어갔다.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차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물 경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시장 가서 우리 장사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면 아 힘들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론조사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객관적인 좀 지표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1분기 동안 누적된 적자가 규모가 벌써 1.1조 달러를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심각하죠. 보세요? 예. 네, 결국 왜 심각하냐가 중요한데요. 네네.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괜찮을까? 정말 소비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가 가게들한테 돈을 꽂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대출이 아니고요. 지원해 준 거예요.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줬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정부의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개연성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세수를 거둬야 되는데 세수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가정들이 좀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감안해 봤을 때 올 한 해 예상했던 적자폭보다 이미 1분기의 적자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꽤 그런 부분을 다루겠지만 혹시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우려감이 디폴트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미 시장의 가격 변수들이 반영되고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미국 경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또한 미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물 금리 1개월물, 3개월물이 왜 이렇게 급등하지? 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거예요. 단기금리라는 것은 보통 기준금리, 즉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데 단기적인 금리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튀고 있어요. 그것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 이슈가 어느 정도 그렇군요. 반영되고 있다는 네네네.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재정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상당한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신호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찾아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난관이 오고 있다. 난관이 오고 있다. 네네. 아 정신 차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보니까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 금리를 기준금리를 5.75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한동안 좀 잠잠했고 좀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상 더 이제 안 하고 이제 멈추거나 약간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5.75라는 또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네. 이게 이렇게 얘기한 배경이 있나요? 이게 뭡니까?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받아보셔야 돼요.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가끔 뉴스 속보를 보실 겁니다. 뭐 블라드 총재 아니면 카시키리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5%다, 어떤 사람들은 7%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종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우는데요. 네네. 오늘은 블라드 총재 얘기를 했으니까 블라드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된다. 영원히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5.75라는 숫자에 머무러야 된다를 제시했다면 지금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 5%에서 5% 밑쪽을 보고 있는데 네. 5.75%를 얘기했다는 게 흔히 우리가 매파적인 너무 긴축적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블라드 총재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원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스탠스까지 발휘했던 분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분만 놓고 봤을 때 전후 맥락을 파악해 보면, 정황을 파악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 뒷걸음질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각심은 있죠. 왜냐하면 2주 뒤에 5월 FMC가 있는데 네.
올 FOMC는 뒤에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되거든요. 네네. 블라드 총재는 거기보다 빅스텝 한두 번은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5.75까지 가면 두 번 더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자, 이유는 간단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는 잡을 수 없다. 더 올려서 더 긴축적으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 근저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블라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근저에는 미국 경제는 침체가 없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75%의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대부분 이해를 하죠. 그 5.75%가 뭡니까? 6.5%까지 올려도 인플레이션만 잡기 위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트레이드오프 관계, 즉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과연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약한 고리가 터지지 않을까. 왜냐면 은행 벌써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실리콘밸리뱅크라든가 맞습니다. 시스라든가 사실 그런 그리고 도이치뱅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네. 블라드 총재는 그렇게 미국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5.75%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연준위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머쓱하긴 하셔도 하지만 됩니다. 어차피 안 들어요. 그냥 네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만큼 가기 전에 네.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맞아요. 좀 더 예.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FOMC 회의가 2주 또 뒤에 있잖아요.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한번 좀 해볼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0.2는 일단 올리는 걸 기정 사실화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이번에 올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요. 네.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일까? 그렇죠. 라스트 댄스일까?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금융시장은 5월 아니면 6월 FOMC, 6월 중순에 있는데요. 5월 아니면 6월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이미 가격 변수들이 베팅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Stop and pause, 즉 5월달, 6월달 일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나 네. 연준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금리 수준이 높을 것이다.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5월달하고 6월달에 설사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어불성설이다.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 겁니다. 꺼내지도 말아야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뜻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죠. 네네. 근데 CPI 지수가 사실 시장이 예상치대로 그러니까 전 CPI 지수 네. 5.5% 초반으로. 맞습니다. 근데 다음 또 예상이 나오겠지만, 근데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2%대까지 와야 금리를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진짜 6% 이렇게 가는 게 네. 현실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게 먼저일지는 사실 연준이 판단하는 것이겠죠. 연준의 이중 책무라는 듀얼 먼데이트가 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 네네네. 것이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순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 지표를 봐야겠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3월달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고요. 네. 기저효과, 즉 지난해 높았던 것을 반영해 봤을 때 앞으로 발표되는 4월달, 5월달, 6월달 헤드라인 CPI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 헤드라인 CPI, 즉 소비자 물가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농산물이라고 국제유가 같은 변동성이 큰 건데 그것을 차치하고 나는 근원 CPI, 즉 핵심 CPI, 정말 찐 물가, 이 찐 물가를 보면 3월 달에 오히려 반등했어요. 아, 그래요? 네, 3월 달에 근원 CPI는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해서 경각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헤드라인이 아니고 근원 물가를 근원 봐야 CPI. 되는데 네. 근원 물가는 여전히 반등세, 아직까지는 내려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것이 연준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CPI,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직 기대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금리를 동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 좀 이어져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금리가 계속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멈춘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은행 부도, 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사실 약간 좀 멈춰서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면 그런 게 또 안 벌어질 거라는 예상은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또 올릴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계속.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연준은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지금 상황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제는 괜찮다. 네. 그런데 이미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1, 2월 달에 미국의 중소은행들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이 무너졌던 근원이 뭘까? 근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된다? 즉 높은 비용이 지속된다? 어떤 산업은 견딜 수 있을 거고 어떤 산업은 못 견딜 건데요. 커지겠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아,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동결한 이유는 뭐 그 이야기 때문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고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하던데 연준은 언젠간 스탠스를 바꿀 텐데 그것을 우리가 피버팅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이번에 불거진다면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간다면 연준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한동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을 좀 상업용 부동산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리츠 관련주들 좀 네.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좀 움직이고 있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더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네. 시간이 이제 생방송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네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언제 또 좋은 자리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예. 사석했어요? 예. 사석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빈세트님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생각 저도 고민이 좀 많은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졸탄쇼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당근마켓에 올리시지 마시고 꼭 공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7시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